올바른 원칙을 세우고 변함없이 지켜온 기업, 바른 원칙으로 전 세계를 향하는 기업,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아낌없이 나누는 기업. 원칙을 지키며 새로운 유통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 세계인의 신뢰를 받으며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기업, 고객 감동을 넘어 고객의 성공을 꿈꾸는 기업,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우리는 자랑스러운 애터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샤론 노즈 마스터 신결입니다. 이것도 한 3번 하니까 조금 오늘은 덜 떨리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이 40분, 60분, 이거는 엄청 부담되는 시간인데, 오늘은 조금 뭐랄까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그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몇 달 전부터 이걸 좀 해오던 건데요. 아직 뭐 이렇게 완성도가 높다 뭐 이런 것보다 그런 건 없지만은, 제가 2년 동안 이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좀 내 나름대로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하고 좀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하여튼 좀 뭐지라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이 강사 소개를 안 하고 바로 이제 강의에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업계의 전설이라고 했더니 이게 부작용이 많더라고요. 부작용도 많고, 어떻게 해서 전설이냐, 사실은 제가 이 롯데칠성 이 업소 파트에선 전설은 전설이거든요. 솔직히. 예. 매일 11톤 차가 저희 창고로 들어왔거든요. 창고 앞에 와갖고 이제 뭐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안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예, 앞으로는 그냥 제가 이제 애터미인 신기열로 남겨지길 바라면서,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술, 그래갖고 제가 사실 이 제목을 붙이면서요, 조금 건방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여기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은데 제가 뭐라고 기술이라는 어떤 단어를 붙인다는 게 조금 좀 망설여졌었어요. 근데 제가 좀 해오면서 많이 좀 느꼈던 것들이 있어요. 시간이 이게 지나면서, 내가 그때는 조금 다르게 좀 뭔가 더 준비하고 다르게 행동을 했더라면 더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하고, 리딩을 하고 하면서 할 때, 좀 부족했던 거. 이랬으면 내가 더 잘했을 텐데. 이제 그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강의를 좀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센터에서 스폰서 파트너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죠. 그죠? 그런 것들도 제가 한번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선, 이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려면 고객더, 다들 아시죠? 근데 이거를 저도 뭐 지금 100점, 저 스스로 이게 100점이다라고는 솔직히 하기 좀 뭐하지만, 일단은 뭐 책 읽기, 동영상 하루에 2편 이상 보기, 쇼도 플랜 하기. 여기서 쇼도 플랜은 그냥 이렇게 이게 설명서를 넘기면서 하는 사업 설명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애터미 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고, 이 회사는 어떤 회사다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5분 이내로 이렇게 이제 하는 거를 이 고객더에서 이제 쇼도 플랜이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미팅 100% 참석하기. 그리고 제품 100% 애용. 그러니까 사용보다는 이제 애용자를 우리가 붙이는 이유가 있죠. 그죠? 내가 제품을 쓰되 그냥 쓰지 말고, 이 제품이 정말 좋은지, 또 어떻게 좋은지, 이런 걸 이제 따져가면서 좀 사용을 하다가 보면, 파트너나 고객분들한테 이 제품을 전달할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루 15분 독서가 전혀 되질 않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책을 이렇게 딱 보면 바로 잡니다. 바로 자고, 낮에도 자고요. 그냥 책을 딱 보면 바로 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요거 동영상 2편 시청하면서
그 요즘에 그 이렇게 책을 소개하는 동영상이 진짜 많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책 제목을 올리면 거의 모든 책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대신해서 이용을 하면서 이거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전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으니까 따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쇼더 플랜 같은 경우도 이게 내가 5분 안에 10분 안에 이렇게 딱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전달을 하려면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게 책 읽기, 동영상, 2편 시청 이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 쇼트 플랜을 갖다가 제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되고, 그리고 미팅 참석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은 미팅으로 시작해서 그냥 미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혹자들은 그러죠. 그러면 언제 나가서 그 리크루팅하고 제품은 언제 전달하고, 그럼 미팅 안 하는 날 하면 돼요. 그죠? 우리가 월, 수, 금, 토, 일 미팅하죠? 그러면 화, 목 이렇게 하면 돼요, 이틀. 아니면 저녁 때 나가서 하셔도 되고, 아침 일찍 뭐 만나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제품을 조금이라도 더 전달을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야겠다는 욕심으로 이 미팅을 빠지면 그 네트워크 마케팅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는가는 체험으로 알아요. 제가 굳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좀 그렇고, 아, 그렇구나 라는 거를 체험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들을 생활을 해야 내가 이 네트워크 기술이 올라가고 마인드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가 이제 상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네트워커의 코드. 사실은 제가 이 네트워커라는 단어를 갖다가 우리 그 강영일 총장님한테 처음 들었는데, 절더러 진정한 네트워커가 한번 돼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냥 유튜브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뒤져보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요거를 좀 찾아냈어요. 네트워커의 코드. 그러니까 네트워커가 갖춰야 될 덕목, 뭐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진정성과 이타심이 일단 바탕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성공시켜 주겠다 하고 다가가는데 그거 그냥 다가가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면 내가 성공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 상대방은 인생 걸고 나한테 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정성이 없고 이타심이 없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역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이게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상상력. 상상력이 있어야 성공을 하죠. 그죠? 박한길 회장님이 그러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누구나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능력, 그 상상력을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메타인지. 요즘 이 메타인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일할 수 있는지, 내가 내 파트너한테 얼마만큼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움직이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휴머니티. 이제 인간적으로 이제 하자 이거죠. 인간적으로 해야 되고, 다양성. 그러니까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그 디스크 성향 분석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툴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완전 이제 순수 IS형인데요. D하고 C가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뭐 조금이라도 뭐 계산적이거나 이러지 못해요, 저는. 근데 이 다양성을 가져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D가 없고 C가 없더라도 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D 같은 행동을 해야 되고 C를 가진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 라인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양성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잘 안 되죠? 네. 진짜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이게 이제 뭐냐면 IS형이 단점이 뭐냐면 욱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갖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파트너하고 이렇게 통화하다가도 그냥 소리가 나도 모르게 막 나오고 이제 막 그러거든요. 하여튼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 탄력성. 이것도 되게 이제 중요한 건데 뭐 바깥에 나가서
그러니까 상처도 받을 수 있고, 뭐 파트너하고 갈등할 수도 있고, 스폰서하고 갈등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즉시 이제 회복을 해야 돼요. 어차피 여기서 성공하려면. 이거 회복 못하면 이 센터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센터 떠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해보겠다고 이 센터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제가 2년 동안 한두 번 받겠어요. 그죠? 근데 되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게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거는 차츰 이거 경험으로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변화. 뭐 이노베이션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언제 어디서든 내가 변화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제 그야말로 진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진짜 다 만나는데 내가 한 가지 특성만 갖고 계속 밀고 나가면 그게 힘든 거죠. 그래서 이 변화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그 실력 없이 현장에 나갔다가 낭패 보시는 분들 많죠? 저 역시도 그랬어요. 그냥. 사업 설명 지금도 기억납니다. 지금도 팀장 딱 하고 연습도 안 하고 나가서 이렇게 사업 설명했다가 진짜 혼났어요. 아주 식은땀이 흘러갖고 등에서. 그래도 다행히 그분께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정말 그때 아주 그냥 혼났어요. 아주 혼자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성향분석도 했는데 기억도 잘 안 나요.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고 뭐라고 떠들었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 실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팬덤. 이게 안 되면 결국 결과도 없는 거죠. 그죠? 신규어를 따르는 사람. 그러면 이게 엄청난 거예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뭐 돈으로 해도 안 되고 완력으로 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BTS의 그 어떤 그 팬덤 뭐 이런 것 뭐 그만큼은 안 되겠지만 적어도 내 그 인생 바운다리 내에서는 그래도 이 팬덤을 형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 그룹이 성장하고 그게 커진다는 거죠. 그 BTS 팬덤, 사실 전 BTS 잘 모르지만 그 팬덤 그 문화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참 대단하게 많이 느껴져요. 그 민족성을 얘기하고 그 BTS 그 친구들이 뭐라고, 그렇죠? 그 많은 그 외국 이제 그 BTS를 따르는 그 친구들이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따르는 거잖아요. 단순히 음악이 좋고 그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춰서 따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인터넷을 막 뒤지고 유튜브를 막 뒤져서 이렇게 찾아냈어요. 좀 어떤가요? 좀 배워볼 만한가요? 네. 저도 이거를 열심히 좀 배워보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뭔지 다 아시죠? 정체성. 그러니까 정체성을 갖추고 사업을 해야 돼요. 그 앞전에 말씀드린 거 고객더 뭐 네트워크 코드를 갖추고 이렇게 해서 내가 애터미 사업을 왜 하고 무엇을 위해서 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를 정확하게 갖춘 다음에 사업을 해야 사업이 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내가 성공시켜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뭐가 없이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은 결국에는 실력이 탄로나기 때문에 고생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갖추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역시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양한 사업 관련 지식을 제가 습득을 해야 돼요. 수시로 계속. 왜냐하면 애터미 회사는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저도 2년 정도 됐지만 2년 전에 애터미하고 지금 현재 애터미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해 있고 변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내가 따라가지 못하면 내가 파트너한테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인재 사업하러 오시는 분들은 그저 이 애터미가 뭔지 이런 것도 이제 알기 바쁜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그때
그 상황에 맞게 알려주면 되게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애터미몰, 아자몰 이런 이용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수시로. 왜냐면 아자몰 같은 경우는 계획전 같은 게 하는 게 엄청 많잖아요. 지금 무슨 뭐 설이 어흥 이렇게 행사도 하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베스트 키트도 모르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지금 몇 달이 됐는데. 그리고 각종 애터미 관련 앱 이걸 이용하는 방법들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 애터미 티켓, 채널 애터미, 뭐 우리 공기청정기 앱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사용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채널 애터미도 그 제가 얼마 전에 1년이 됐는데도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아마 지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채널 애터미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관련 앱, 회사에서는 그거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대충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제가 다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대충 만들어 놓지 않고 정말 잘 사용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잘 사업에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 다양한 애터미 미래 사업 정보 숙지. 이런 정보도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채널 애터미를 통해서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쏟아지고 있는데 저런 것들은 우리가 활용을 안 한다는 거죠. 만 20세부터 애터미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20대가 좋아하는, 뭐 20, 30대가 좋아하는 어떤 툴, 40대, 50대가 좋아하는 툴,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이 안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숙지해서 알려줘야 되겠죠. 지금 XR이라고 해서 애터미가 엄청 준비하고 있는 쇼핑몰이 있죠. 그런 것도 이런 20대, 30대 친구들한테 알려주면 깜짝 놀라죠. 애터미가 그런 것도 해? 이럴 정도로 어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XR을 지금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까먹어갖고 하여튼, 예. 그게 정말 앞으로 우리 애터미 사업하는 데 있어서 이 20대, 30대 친구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다양하게 숙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다.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죠? 4차 산업, 5차 산업, 6차 산업 그러는데 그런 것도 적절하게 내가 막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양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좀 있는 것 같잖아요. 이 사람 뭘 알고 떠드네?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런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내가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알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코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다인가? 그리고 요거는 스폰서와 같은 방향이에요. 이것도 이제 저도 이런 거를 잘 못해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폰서로서 또 파트너로서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게 엄청 중요하죠. 그러니까 스폰서는 다른 뭐 A를 생각하고 파트너는 B를 생각하고 이러면 이게 안 되겠죠. 그렇죠? 모든 부분이 그 스폰서하고 파트너하고 방향이 맞아서 그 팀이 방향이 맞아서 쫙 사업을 하면 조금 부족한 사람도 그 속도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폰서와 시스템 안에서 같은 방향을 유지하는 게 네트워커로서의 엄청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 스폰서하고 방향을 맞추는 거는 내가 조금 손해볼 수도 있고 조금 좀 불합리할 수도 있고 그래도 일단 따르고 보면 결국에는 맞춰진다는 거죠. 이더구 임페리얼님이 성공을 못하면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의하시면서 하시는 내용이 있잖아요. 스폰서가 얘기하면 일단 들어라. 만약에 틀리면 그때 가서 수정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 한 방향을 맞추고 가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우리가 유념해 둬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게 뭐냐면 외적 자세예요.
예, 우리가 그 사업가의 자세에서 보면 내적 자세도 있고 외적 자세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적 자세보다 이 외적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저도 이거를 알기 전에는 내적 자세가 더 중요한 줄 알았어요. 속이 잘 돼 있어야 겉으로도 잘 나오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나의 내면이 표현되는 게 외적 자세이기 때문에 속이 아무리 꽉 차면 뭐예요? 여기 그냥 면바지, 추리닝 바지에 슬리퍼 끌고 오면은 그냥 꽝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외적 자세가 내적 자세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항상 저도 이렇게 복장을 이렇게 갖추고 이제 다닌 지가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그 얼마 안 되고 아직까지 넥타이를 못 매요. 저는 이 넥타이를 맬 줄을 몰라요. 좀 창피하지만, 예. 그래서 이제 넥타이를 이제 못 매는데 요즘에 이렇게 자크로 하는 거 있다고 우리 이제 파트너 사장님이 하나 사준 적도 있는데 그거 매는 것도 사실 좀 많이 좀 부담이 돼요. 이렇게 제가 결혼하고 또 그 우리 막내 동생이 결혼식 할 때 매보고 여태까지 한 번도 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엄청 불편한 거지만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외적 자세를 갖추고 사업하는 게 정말 이제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팀워크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그 우리 하재청 총장님으로부터 이제 배운 건데, 개인의 이익보다 팀의 이익을 우선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사업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건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정말 팀의 이익이 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면서 일을 하면은 그 팀이 진짜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불과 며칠 전부터 요거를 항상 이렇게 가슴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정말 팀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성찰을 계속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거 뭔지 아시죠? 우리 검색할 때 이거 해서 하잖아요. 그죠? 해시태그. 그러니까 팀의 해시태그가 돼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제가 지은 말인데 그냥 저 팀 그러면 신규열, 뭐 저 팀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상수 국장님 이렇게 딱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팀에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이상수 국장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팀의 해시태그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갖고 사실 처음에 이렇게 해보고 말이 좀 괜찮은 말인데 하면서 뜻 만드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멋있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팀의 해시태그가 되어서 일을 하면은 사업도 잘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내용들이 좀 지루하잖아요. 뭐 중요하다, 좋겠다 이런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을 앞으로 갖추고 사업을 하면은 이제 진짜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2년 3개월 정도 사업을 했지만 조금 아직까지는 이제 짝다리 신세를 못 면하고 있어요. 뭐 다들 아시죠? 제가 짝다리라고 얘기하면. 근데 이거를 저는 조금 뭐랄까요?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2년 동안 이렇게 해봤던 것보다 성장해서 한 2년을 더 하면은 나쁘지 않겠다. 그래도 우리 총장님보다 빨리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농담이지만은 저는 그냥 그렇게 편하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애터미 사업이 장기전이고 나의 인생을 걸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1년 안에, 2년 안에, 3년 안에 승부 나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30년 넘게 나 나름대로 장사도 하고 뭐 영업도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제가 성공이란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남으로부터 뭐 존경받아 본 적도 없고 심지어 뭐 우리 아이들도 뭐 저를 아직 존경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돈 주니까 뭐 좋다고 하겠죠. 근데
이 이 애터미 사업을 하면 성공한다 그러잖아요. 인생을 바꾼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결국에는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뭐 식당 할 때 어떤 거를 해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제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유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취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제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조금 제가 이제 이렇게 농담도 하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너와 이 동업자 마인드를 갖는 것도 스폰서로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그 사람이 내 파트너라고 그냥 뭐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그 사람이 열심히 하면 내가 돈이 되지, 그렇지? 저 사람이 안 하면 나한테 돈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사실 안 가질 수가 없는데 안 갖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뭐 다 그 사람인데 내 파트너가 열심히 일해서 PB를 많이 올려주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데 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런 어떤 동업자 마인드로 서로 소통을 하면은 서로 도와준다는 거죠. 우리 스폰서가 짝다리인데 어떻게 내가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를 조성한다는 거죠. 내 스폰서가 고생하는데 올해는 내가 진짜 본부장을 만들어줘야겠다. 그런 거. 그렇죠? 그런 분위기 만드는 게 엄청 중요한데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동업 파트너와 동업자 마인드를 갖추면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렇죠?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파트너를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그 동업자처럼 내가 마음속으로 갖다가 담고 있다면 그 파트너하고는 정말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가 없다. 예, 저는 참고적으로 그 뭐랄까요, 종합 세트로 파트너를 집에 보내봤어요. 판매사, 팀장, 국장 뭐 다 집에 보내봤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결국에는 제 가슴으로 남는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솔직히 팀장 되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국장 되기 얼마나 어려워요. 판매사 되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저한테 제 손에서 제 마음에서 떠나보낼 때는 엄청 힘들죠. 사실 지금 전화하면 전화 받고 전화 통화 다 하죠. 왼수가 아니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되게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파트너와 동업자 마인드를 갖는 게 좀 힘들지만 이렇게 우리가 꼭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할 때 그냥 건성건성 일을 하면 일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일을 하다가 보면 좀 실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피드백을 받고 피드백을 받으면 즉시 수정해야 돼요. 스폰서가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면 즉시 수정해야 되지. 그럼 뭐 지가 뭐라고 뭐 나한테 뭐 그딴 소리를 하고 그래. 이러면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 스폰서가 얘기하면 일단 따르고 보자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단 스폰서가 피드백을 하든 심지어 파트너가 피드백을 하든 내가 즉시 수정하는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있죠. 집중, 피드백, 즉시 수정. 이게 무한 반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게 계속 무한 반복이 되는데 성장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아니 내가 이렇게 실행하다가 실수하고 피드백을 받았는데 내가 즉시 수정했어. 그런데 성장을 안 해요? 그러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사실 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오래 사업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센터에 올 때 계셨던 분들이 몇 분 안 계시거든요.
그러면 많이 나가서 실수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실수를 하시고 피드백을 받으면 이 즉시 수정하는 이 자세를 갖추고 이거를 계속 무한 반복을 하면은 내 사업은 자동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제가 요거 린하고 애자일하게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애터미 사업에는 사실 좀 이렇게 찾아보기 힘든 단어인데, 제가 유튜브를 막 이렇게 뒤지다가 제가 이제 발견한 건데요. 그러니까 린하게는 이게 뭐냐면 그냥 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가 애터미 사업 이게 하러 나와갖고 솔직히 준비해서 하시는 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대충 여기서 사업 설명 듣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현장 나가서 막 움직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저희 린하게라는 뜻이, 그러니까 이제 같이 정확하게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안 됐지만 100% 준비가 안 됐지만 일단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요거처럼 집중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0%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다가 보면 실수하잖아요. 그죠? 그럼 실수할 때 요 피드백을 받고 또 즉시 수정하고 이제 여기서 이 즉시 수정 부분에서 이 애자일하게를 한번 넣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애자일하게는 민첩하게, 빠르게 이런 거거든요. 형용사인데 그래서 린하고 애자일하게, 애터미 하자 하면은 이제 요게 되는 거예요. 집중하고 피드백 받고 즉시 수정하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린하고 애자일하게 애터미 사업을 합시다. 그러면 요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하고 피드백 받고 즉시 수정하고. 근데 이 즉시 수정이 어렵죠? 그렇죠? 네. 하여튼 고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내 마음속이나 우리 팀에 이 키워드가 항상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뭐냐면은 전망, 비전, 플래닝, 솔루션, 성공, 그 다음에 계획, 분석, 과정, 목표.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를 항상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다이어리에는 어떤 게 있고, 나 어떤 분하고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겠고, 몇 시에 만나기로 했고, 몇 시에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항상 나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강의하는 저도 아직 이거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프로세스도 과정을 내가 잘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항상 내 팀과 내 마음 속에 이렇게 항상 딱 이렇게 장착을 하고 이제 사업을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팀의 성장을 주도하는 사업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죠? 그 팀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내가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방해가 안 되면 나도 같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이게 항상 내가 팀의 성장을 주도를 해야 돼요. 항상 내가 제일 초대를 많이 하고 그 일 목표 PB도 내가 제일 먼저 하고 그 단톡방이라든가 이런 데 어떤 그 과제라든가 ABR 같은 데 과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도 내가 제일 먼저 하고 뭐든지 내가 제일 먼저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그 마음가짐을 하면은 자연적으로 팀의 성장을 주도하는 사업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 큰 게 아니에요. 나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그게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스폰서가 그렇게 뭐 마음에 들진 않지만 항상 프로모션 하고 있고 누구한테라도 내 스폰서를 자랑하고
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우리 스폰서하고 이렇게 사이좋은 사이는 이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다 저한테 돌아온다는 거죠. 그죠? 그건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아, 내가 왜 그랬을까? 그죠? 어차피 여기 돈 벌러 왔고 성공하러 왔는데, 다 같이 성공하면 좋은데,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거를 진짜 요즘엔 깊이 반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팀의 성장을 주도하는 사업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스폰서가 하는 일에는 내가 협조를 200%, 300%, 막 500%, 600%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게 다 어디로 가냐? 다 우리 팀한테 오는 거예요. 내 팀이 잘 되면 내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통장도 빵빵해지고. 그래서 팀의 성장을 주도하는 사업자가 된다는 것도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 중심적 사고. 아까 그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시스템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문 밖에 그죠? 100만 PB가 기다리고 있어도 여기서 시스템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잠시 이게 나가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애터미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되고 뭐 이 강의 듣다가 뭐 이제 손님 오고 그러면 저도 조그맣게 나가고 그래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좀 이렇게 원칙으로 삼고 있으면 사실 원칙으로 삼고 있으면 뭐 3번 할 거 1번만 하고 그러면 내가 또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00%는 없다 그러잖아요. 인간이. 그래서 이 시스템 중심적 사고를 하는 것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엄청난 중요한 기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파트너는 뭐랄까요, 안 좋은 것만 배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복제 부분에서 그런 거 막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나중에 복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시스템 중심적 사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실패는 곧 성공이라 요거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현장에 나가면 우리가 무수히 거절도 받고 조금 마음도 다치고 좌절도 겪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뭐 성공의 씨앗이 된다는 말은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외부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거절 좀 받고 그런다고 의기소침하시는 분들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내 파트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런 마음으로 의연하게 내가 버텨내면은 되는 거죠. 저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인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사실 좀 최근에 알았어요. 사실 이거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특히 애터미 사업 같은 경우는 인맥이 하나도 없어도 돼요. 하나도 없고 그냥 무한단계 무한누적인데 내 스폰서 때문에 한 달에 나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냥 제품 때문에 라인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애터미 사업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저도 물론 아까 제가 짝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 좌측 라인은 제 인맥에 한 분도 안 계세요. 제가 한 명 했는데 그분은 이제 집에 갔고 현재 계신 분들은 제 인맥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나간 거예요? 스폰서 때문에 나간 거잖아요. 스폰서 잘 만나서. 근데 제 우측에는 그냥 한 명 했어요. 한 명. 그냥 라인 이렇게 파다가 보니까 잘 파져서 어떻게 한 방에 됐어요. 근데 이제 자꾸 무너져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인맥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돼요. 이 애터미를 하고 나서 시작하고 나서 또 내가 알게 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맥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개념을 알고 애터미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면은 여기 뭐 다 사업자분들만 계시니까
사실은 애터미가 현재 1등이고 아메이가 2등이고 3등이 뉴스킨이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애터미를 빼고 나머지 회사들은 왜 안 될까요? 아메이가 여태까지 잘 돼 왔잖아요.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될까요? 비싸서. 그렇죠. 그런 것도 이유가 되고 보상 플랜이 틀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거기서 이 마케팅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60년 전에 만들어진 보상 플랜하고 이제 10년 전에 애터미가 만든 보상 플랜하고 비교가 되냐고요.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 다 해답이 나온다는 거죠, 거기서. 왜 애터미는 누구나 일본 사업자가 될 수 있고 조금 부족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느냐 이거죠. 그런 말은 다른 마케팅에는 절대 하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무조건 들어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파트너 내가 한 명이라도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파트너가 소개한 사람도 내가 다 안고 갈 수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누구로 인해서 내 라인이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타 회사하고 그런 어떤 그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애터미가 잘 되면 잘 되는데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보상 플랜 절대 애터미 못 쫓아옵니다.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 이 제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서비스 부분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 쇼핑몰 기능을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애터미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아메이는 계속 그 현상 유지하거나 조금 마이너스 되거나 매니아층들이 있기 때문에 아메이 제품도 엄청 뛰어난 제품이에요. 뉴트리라이트 같은 경우는 그 농장 주변에 200m 반경 200m를 사서 그 농장을 그 땅을 비워놓는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건너 농장에서 농약을 주면 일로 넘어올까봐. 그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회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제품이 안 좋을래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매니아층이 있다라는 거죠. 좋은 제품. 그러니까 뭐 아주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점점 내려간다는 거죠. 그냥 보상 플랜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혼자서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애터미가 왜 잘 될 수밖에 없는지를 딱 이렇게 보면 이거 그 현장에 나가서 조금 내가 뭐 이렇게 그 사람들로부터 좀 손가락질도 받고 그 조금 이제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전혀 개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무한 긍정. 이 무한 긍정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 부정의 씨앗이 진짜 0.001%라도 있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있죠? 저도 있고 다 있단 말이죠. 근데 있는데도 항상 내가 무한 긍정이라고 이 포커페이스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불만을 씻어낼 수는 없지만, 내가 그거를 이렇게 조금 잠재우고, 무한 긍정이라는 걸 갖다가 내 얼굴, 나의 어떤 행동, 이런 걸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라인이 나가죠. 그 다음에, 고객은 왕이다.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 세일즈 마스터 하는 기간에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세일즈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는. 그러면 그때 세일즈를 할 때 고객은 왕이다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서비스 마인드를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파트너를 고객처럼 내가 해야 돼요. 그 파트너가 사업에 들어와서 정말 시스템에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행동하면 좀 달라지겠지만 그 전까지는 정말 내가 고객을 모시듯이 모셔야 된다는 거죠. 하다못해 카탈로그를 요구하면은 제품 안 시켜도 얼른 갖다 주고 즉각적으로 그냥 진짜 그야말로 백화점에서 손님의 고객이 돼갖고 쇼핑을 하는 것처럼 그 파트너가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이렇게
고객이 왕이다. 서비스 마인드를 갖추고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고객은 떠나질 않을 거 아니에요. 고객으로 있든지 사업자로 있든지 뭐 둘 중 하나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카톡 다 쓰시죠? 다 단톡방 다 하시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이 단톡방이 한 10개, 뭐 1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 기본인데 우리가 트위터나 뭐 이런 거 뭐라 그러죠?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며칠 전에 들은 얘기인데 저희 일산 마주탑 소속인데 페이스북으로 인도 사업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한 600명 들어왔대요. 얼굴 보지도 않고 거기 가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 애터미 사업이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랑 비슷한 연령대이신 분들은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안 그래요? 저 마인드는 인도 사업자를 만들려면 제가 비행기 타고 인도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요즘 20대 친구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호응을 하고 발을 맞추고 나가려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애터미 PP가 있죠? 그렇죠? 애터미 PP가 있는데 그게 조금 있으면 우리가 거기다가 컨텐츠를 올리면은 바로 이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에 연동이 된대요. 그러면 내가 그 PP에다가 올렸는데 그 자료가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에 연동이 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면 연동이 딱 됐을 때 인스타그램 그때가 막 시작해갖고 팔로워가 막 몇십 명 안 되면은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그 라이브 커머스라 그러잖아요. 저도 그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얼마만큼 클지 모르겠는데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서 정보를 들어보면 그 시장은 엄청 커진대요. 제가 중국을 잠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중국도 그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엄청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엄청 커져 있어요. 근데 다 그게 어디서 움직여지냐면 이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하고 틱톡 이런 데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면은 그걸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또 내지는 유튜브, 트위터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내가 디지털 지수가 올라가고 앞으로 디지털을 하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왔을 때 내가 다 대응을 하고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이 카톡 말고 이런 어떤 이 SNS를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이제 해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하나도 안 하실 것 같아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맞죠? 저도 여기 페이스북은 하다가요. 솔직히 이건 저는 계정을 내렸어요. 하도 그냥 막 그 친구 요청이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제가 잘생겨서 그런지 여자들이 그냥 얼마나 이렇게 들어오는지 제가 그냥 내려버렸어요. 아니 좀 나중에 하자 그리고 이제 요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요거 지금 그 팔로워가 한 230명인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인스타그램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내가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적어도 한 1000명 정도는 들어오게 하려면 그 팔로워가 한 10만 명대는 있어야 된대요. 그럼 10만 명까지 언제 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팔로워 수를 늘리는 건지 혼자 연구도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늘리냐면 이제 잠자기 전에 그냥 손가락으로 누르는 거죠. 그죠? 하트를 막 주는 거죠. 그냥 무자비하게. 그러면 내 하트를 받은 사람 중에서 한 100명 준다 그러면 1명 정도가 그냥 내 팔로워로 와요. 그러면 제가 그동안 200명한테 받으려고 얼마나 제가 눌렀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런 인스타그램을 내가 활용하는 방법을 내가 지금부터 나 스스로가 다 이제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여기서 일이 다 벌어집니다. 앞으로 애터미가 다 그래요. 그 XR이 시작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정보들을 이런 데로 올리는 거예요.
애터미 PP를 올리고 이런 데로 올려서 내 팔로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어찌됐든 내 팔로워가 지금 현재 230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콘텐츠를 올리면 그 친구 그 230명한테 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그 팔로워들을 내가 계속 늘려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도 SNS를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카톡 외에 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이제 중요하게 이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강의 능력 키우기. 뭐 이건 저도 요즘 열심히 이제 노력하는 부분인데 이 강의 능력을 키워야 이제 실력도 늘고 강의 능력을 키우면서 실력도 동반 상승을 하고 또 그 어떤 뭐랄까요? 내 어떤 영역 이런 것들 만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능력을 키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담하는 능력. 이거 되게 어렵죠? 그렇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동영상도 많이 봐야 되고 내가 이 경험치가 많아야 되겠죠? 그렇죠? 저도 아직 여기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내가 키워야 되고 그 정확한 방향 제시. 이것도 하려면 진짜 경험이 많아야 되겠죠? 정확한 방향 제시를 할 줄 알아야 내 팀원이 나를 믿고 따르겠죠. 그냥 멋있으려고 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어떤 자료의 근거에 의해서 뭔가 이제 사실에 근거해서 그냥 내가 이제 방향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목표와 가치관을 파트너하고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하고 어떠한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을 내 파트너가 알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공유해야 돼요. 그래야 그 파트너가 나한테 협조를 할 거 아니에요. 파트너는 따라올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나 본부장 갈 거예요. 막 총장 갈 거예요. 이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의 목표와 가치관을 파트너와 공유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거 빼먹었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네. 그리고 도덕적인 사생활.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여기서는 이 센터에서는 엄청 깨끗하고 잘난 척하고 막 하는데 센터를 벗어나면 그러지 않은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반말은 새가 듣고 쥐가 듣고 남말은 새가 듣는다 그러잖아요. 결국엔 소문이 나고 다 알려지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애터미 하기 전에 그야말로 좀 그랬다 그래도 애터미를 시작하면 정말 결단을 해갖고 싹 고치는 게 좋은 거죠. 파트너 사장님이 한 분, 두 분 계실 때는 상관없어요. 이게 많아지면 이게 문제가 돼요. 뭐 도덕적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꼭 무슨 뭐 이렇게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파트너하고 뭐 술을 자주 마신다든지 뭐 이제 뭐 음주가무를 같이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꼭 나쁘게 생각하는 척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할 수 있는 행동인데 사업에 방해가 되는 행동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덕적인 사생활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여기서 전화 통화할 때는 뭐 이렇게 목소리도 좋고 상냥하게 하지만 하다가 요 센터를 벗어나서 통화할 때 막 육두문자 나오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조심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칭찬하는 문화 만들기. 이거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죠? 내 파트너가 못해도 칭찬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명백하게 잘못해도 그래도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느냐고 수고했다고. 그죠? 근데 이것도 역시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형성. 여기 그림 보이시죠? 참고 가라앉히기, 마음 빼기. 어디에 가까우세요? 참고 가라앉히기요? 저는 이제 여기에 가깝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예, 마음 빼기. 그냥 어떤 일이 있든 간에 그냥 저녁 때
집에 가서 싹 비우는 게 좋죠. 안 되겠지만 저는 사실 이게 전혀 안 되고요. 그 며칠까지 생각나요. 솔직히 그냥 참는 거죠. 이게 얼굴 쳐다보면 생각나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마음 빼기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파트너 갖고는 잘 안 일어나는데 꼭 스폰서하고 관계에서 이게 많이 일어나죠? 맞죠? 아닌가요? 그래서 이 마음 빼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는 것보다는 비우는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되고 갖추려고 노력을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뢰인데 파트너와 이제 파트너 스폰서와 신뢰 쌓기.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저는 이제 오늘 강의하면서 중요하다고 말만 하는 것 같은데 정직과 성실함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면 파트너가 뭘 이렇게 물어보고 했는데 내가 모르면 아는 척하면 안 돼요. 그냥 모르면 그냥 모른다 그래야 돼요. 그냥 아는 척하는 것보다 그냥 나 몰라. 나 모르겠는데 한번 알아보고 내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낫지 않겠어요? 네. 그죠? 근데 거기서부터 사실은 신뢰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것도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정말 힘든 건데 이 정직과 성실함이 일관되게 유지가 돼야 돼요. 애터미 사업 참 속된 말로 뭐 하죠? 그죠? 돈 벌러 왔는데 뭐 하라는 거 엄청 많죠? 그렇죠? 그래서 성공이라고 하는 게 되게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다들 여기 한 달에 5천만 원 꿈꾸시죠? 저도 여태까지 5천만 원 벌어본 적이 없는데 한 달에 그 5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5천만 원 그릇을 만들어야 된대요. 근데 그 5천만 원이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내 아들, 손자까지죠? 그럼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려면은 그것이 담길 그릇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지만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기초적으로. 그리고 위험을 기꺼이 감수한다. 개인 감정을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내가 파트너한테 뭔가 할 말이 있어요. 안 하면 안 돼. 근데 안 하시죠?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안 하거든요. 왜? 반복하기 싫으니까. 근데 그 파트너가 혹시 그것 때문에 애터미 사업을 그만둘지라도 그 말을 하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개인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랬을 때 더 신뢰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냥 내 파트너가 떠날까봐 그냥 내가 끼고 앉아가고 이렇게 잘한다 하는 거는 결코 사업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해야 될 이야기가 있으면 정확하게 해줘야지 그 파트너도 결국엔 성장이 되고 그것이 복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라인은 잘 내려가게끔 돼 있어요. 계속 어려운 얘기만 제가 하죠. 그 다음에 공감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파트너 사장님과 스폰서님이 있잖아요. 항상. 있으면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일을 하면 거기에 내가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항상 알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 팀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데서 엄청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파트너와 스폰서하고 신뢰가 자동적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과 성실함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거하고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거하고 요것만 잘 갖추고 있어도 파트너하고 스폰서하고 신뢰가 안 쌓일래야 안 쌓일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확신이에요. 컨피던스? 영어로 컨피던스인데 이게 이제 확신이라는 건데 애터미 사업에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확신 없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침 일찍 여기 나와서
뭐 식사도 안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지금 눈이 한방눈이 온다 그러는데 그 한방눈을 뚫고 여기저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럼 왜 오신 거예요? 확신을 갖고 오신 거잖아요. 그죠? 이 확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앞에 여러 가지 내가 중요하다고 다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안 되면 그냥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장난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확신이 없는 일은 무조건 실패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확신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은 성공의 기본 조건인 거죠. 그러니까 이 확신을 다 갖추고 확신한 상태에서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하나 솔직히 100% 다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한 51%만 지켜도 이 라인은 무조건 나간다는 거죠. 그 51%가 뭐라고? 되게 힘들죠?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요. 장시간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얘기했는데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서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